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제 영상을 플랫폼에서 더욱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신이라는 야망찬 사무라이의 삶을 따라갑니다. 현재는 1864년이며 그는 길에서 산적들을 제압하려는 계획을 세우며 덤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영웅이 되는 것을 꿈꾸지만 산적들이 두 사람과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중 한 명은 타마라는 여우 요괴이고 다른 한 명은 타마의 남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진카라는 소년입니다. 타마는 산적들에게 산적질을 그만두고 더 정직한 일을 찾으라고 말하며 맞섭니다. 산적들은 그들을 설교하려는 소녀를 비웃으며 검을 뽑아들고 그녀에게 모든 귀중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진카는 예고 없이 지팡이로 산적 한 명을 치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3개의 부적을 땅에 던지며 사과라고 주장합니다. 부적이 땅에 닿는 순간 주술이 발동하여 대지의 영역을 흡수합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거대한 3개의 청동 주먹이 나타나 산적들을 강타하고 날려보내 기절시킵니다. 진카의 행동에 만족하지 못한 타마는 그를 때리며 산적 두목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보통 여자와 다르기에 타마는 계속 나아가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신은 방금 목격한 초자연적인 능력에 감탄하여 더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타마는 그의 존재를 감지하지만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기로 합니다. 강가에서 휴식을 취할 때 타마는 계속해서 감시당하는 것에 지쳐 행동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돌을 집어 덤불 속으로 던져 그의 얼굴에 정확히 맞히고 그를 억지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이 산적들을 물리친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진카는 상관없다며 가려하지만 신은 그들에 대한 정보를 더 알려주는 대신 산적들의 은신처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진카는 현명한 전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타마는 여우 요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가 그의 서약한 언니라는 말에 신은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곧 마법으로 그를 위협하며 계속하면 나뭇가지를 뱀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신은 겁에 질려 그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그 뱀이 단지 마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신은 그들을 산적들의 은신처로 안내하고 우두머리가 사무라이 투구를 쓴 남자라고 지적합니다. 진카는 신에게 약하니 물러서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분개한 신은 한 방으로 보스를 쓰러뜨릴 만큼 강하다고 소리친다. 그의 외침에 산적들의 주의가 끌리고 그들은 침입자들을 재빨리 포위한다. 타마는 평화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 그녀는 보스에게 다가가 모두에게 이야기하며 그와 그의 패거리에게 범죄의 삶을 버리고 선량한 사람이 되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산적들은 그녀를 공격하려고 움직인다. 진카는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 적들을 밀어내며 개입한다. 한편 타마는 공격을 피하며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한 도적이 신의 뒤를 공격하려 하지만 공중으로 던져진 다른 도적에게 쓰러집니다. 순간을 틈타 신은 검을 뽑아 단 한 방에 도적의 검과 투구 그리고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자신감에 차서 두목에게로 나아가지만 그의 투구에서 2개의 거대한 팔이 나타나 그의 검을 막자 놀랍니다. 두목은 이어서 자신의 진짜 모습 괴물 같은 요괴를 드러냅니다. 타마와 진카는 즉시 그들이 요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타마는 진카에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냐고 묻고 진카는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요괴가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자 타마는 그의 손을 물어 그의 피와 함께 영역이 새어나오게 합니다. 진카는 타마의 피와 기운을 빨아들여 일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시킨 후 초강력 여우 요괴로 만들어냅니다. 요괴 두목은 산적들에게 공격을 명령하지만 진카는 손쉽게 그들을 제압합니다. 요괴가 거대한 팔로 진카를 공격하려 할 때 진카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간단히 피하고 높이 뛰어올라 역습합니다. 요괴가 저항하지만 진카는 힘을 더욱 증폭시켜 요괴를 쓰러뜨리고 투구를 반으로 부숩니다. 그리고 그는 변신을 되돌려 타마와 함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 요괴와 그를 조종했던 인간의 혼을 저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충격받은 신은 탐에게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묻습니다. 타마는 인간을 좋아해서 욕에든 인간이든 악한 자들을 없애는 일에 전념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징카는 요괴를 좋아하고 인간을 싫어하지만 타마의 남동생으로서 그녀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세상을 개혁하는 형제들이라고 선언하고 신은 완전히 어리둥절해 한다. 나중에 여관에서 세 사람은 아침에 본 거대한 괴물에 대해 불평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그는 그 생물을 처리하기 위해 전사 승려를 고용했지만 상처 하나 입히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말한다. 농부는 괴물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거대한 근육질의 팔이 두 쌍이고 몸에 눈이 하나 달린 생물이다. 그와 함께 온 전사 승려들은 그 생물을 사코로 알아보고 동료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들은 괴물을 사냥할 준비를 하는데 걱정하는 신은 승려들이 타마를 악령으로 오해할까봐 두려워하지만 타마는 전사 승려들은 인간을 위협하는 영혼만 공격한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신에게 왜 그들을 따라다니는지 묻고 그는 우연이라고 둘러대고 잠이 든다. 징카는 그에게 짜증을 내지만 타마는 그 아이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 다음날 아침 신은 조금 늦게 일어나 영혼 형제들과 무사들이 이미 여관을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뒤쫓아가 두 무리가 서로를 순수한 적이로 쏘아보는 것을 발견하고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숨기로 합니다. 무사들은 샤코라는 괴물이 이미 사람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징카와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냥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타마는 그가 더 나아가기 전에 그를 중단시키고 무사들에게 샤코 괴물이 인간을 공격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무사들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두 당사자는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갑자기 거대한 근육질의 팔이 신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샤코 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당황합니다. 무사들은 그와 맞서기 위해 달려들고 그중 한 명이 신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냅니다. 스님들은 영적인 힘을 사용하여 괴물을 가두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괴물 샤코는 잠어를 깨고 스님들을 밀쳐내고 탐하는 징카에게 스님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징카는 괴물에게로 나아가 지팡이로 공격하고 재치 있게 공격을 피합니다. 그는 여러 개의 부적을 공중으로 던져 청동팔을 소환하여 샤코를 가두지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무언가 무리가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의식을 잃은 두 스님을 부축하여 놀라운 속도로 달아나며 신을 남겨둡니다. 신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뒤쫓고 그들은 숲속 오두막에서 쉬기 위해 멈춥니다. 신은 두 명의 어른을 업고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도 징카가 지치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타마는 그가 특별하다며 그의 스승이 그를 매우 혹독하게 단련시켰고 징카는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님들은 징카의 스승이 수많은 악의 존재들을 물리친 전설적인 전사 코코라는 말에 충격을 받지만 타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님들에게 샤코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인가라는 고승이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샤코가 덴가이 사원에서 창조한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원은 높은 영적 잠재력을 가진 인간들을 인공 정령으로 변형시켜 전투력을 높이려고 했지만 그 석굴에서 발생한 괴물이 결국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복수심의 마을 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도망친 샤코에 대한 이야기에 신은 격분합니다. 그는 약한 자는 살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자라왔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해지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가의 옷깃을 잡고 석굴을 괴물로 만들었던 그들의 뻔뻔함에 대해 묻습니다. 승려들은 샤코가 완전히 쓸모없었고 사원이 그녀에게 살 곳을 제공했으며 이제 그녀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으니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타마가 개입하여 신에게 멈추라고 명령하고 자신과 징카가 처리했다고 승려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형제들은 힘을 합쳐 영적인 변신을 수행합니다. 징카가 타마의 힘을 흡수하며 초강력 여우 요괴로 변신하자 타마는 조금 신음합니다. 그 순간 샤코가 나타나고 징카는 즉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징카는 온 힘을 다해도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샤코는 방역하여 공격을 막고 영혼포 발사를 준비합니다. 징카는 재빨리 반응하여
청동 주먹을 소환하여 샤코의 공격을 파괴하고 심지어 샤코를 직격합니다. 그 공격으로 샤코의 괴물 부분이 파괴되고 안에 있던 인간 소녀가 구출됩니다. 호기심 많은 신이 소녀에게 다가가는 동안 승려들은 소녀를 절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분개한 신은 승려들에게 칼을 뽑으려 하지만 인간은 진카를 상대할 수 없다며 포기합니다. 타마는 샤코의 상태를 확인하고 승려들에게 불법 인체 실험을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카가 항변하려 하지만 진카는 필요하다면 사찰의 300명 승려를 총 혼자서도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샤코가 깨어났지만 사찰로 끌려온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채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버지가 승려에게 팔렸다고 해야 자이리의 저미하니 승려에게 팔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소속감과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산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었고 진카는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해주고 타마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고 위로합니다. 그 후 샤코는 일행을 사찰 본당으로 안내하고 진카는 승려들과 대치할 준비를 하지만 타마는 그들을 겁주고 설교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사찰에 들어가고 인가가 이끄는 무사 승려들이 진카를 공격합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종이 인형을 자신 대신 맞게 하고 진짜 진카는 지붕에 나타나 거대한 청동 주먹을 소환하여 여러 승려들을 쓰러뜨립니다. 인간은 낡은 권총을 꺼내 진카의 다리를 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카는 고속으로 움직이며 승려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리고 인가를 공격하려는 순간 승려들이 모여 영역포를 준비하여 진카를 기습 공격합니다. 결과는 거대한 폭발이었지만 진카는 멀쩡했습니다. 그는 폭발의 연기를 날려버리고 거대한 청동팔로 승려들을 공격합니다. 타마와 다른 이들은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여우 귀를 이용해 진카가 이미 문을 통과해 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신은 궁금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진카에게 힘을 주면서 인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귀와 여우 귀, 두 쌍의 귀를 보여주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진카는 사원의 비밀 연구소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고위 승려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사제 엔제는 진카를 보고 입구에 승려들이 저런 평범한 소년을 들여보낸 것에 불쾌해합니다. 그는 진카와 싸울 생각이 없고 대신 도깨비로 변하는 다른 승려를 보냅니다. 그 승려는 진카에게 뛰어들어 그를 붙잡습니다. 도깨비 승려는 그를 교살하려 하지만 진카는 자신의 꼬리 하나를 나무팔로 변형시켜 그를 붙잡습니다. 그는 괴물 승려를 교살하지만 이제 많은 영역을 잃었습니다. 인가와 그의 동료가 와서 진카에게 왜 그들의 연구소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진카는 그들이 증원이 도착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도 휴식이 필요했기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진카는 자신의 주인의 영적 변신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의 연구 자료를 훔치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현재의 일시적인 변신이나 승려가 이전에 사용했던 불안정한 기술과는 달리 진정한 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그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비밀시설로 향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이잔이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카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건물을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지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알고 보니 거대한 돌 연기 건물의 기초와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잔의 명령에 따라 그것은 진카를 근처 산으로 날려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영적인 변화는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타마가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진카가 의식을 잃었거나 죽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다른 승려가 나타나 사코를 사찰로 데려갑니다. 그 또한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이며 늑대와 곰이 혼합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의 말은 사코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갑자기 그녀가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밀려옵니다. 신은 모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 무릎을 꿇고 늑대 승려에게 그들을 놓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들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평범한 여행자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꽉 잡았던 손을 놓고 신은 그를 껴안으며 여전히 그에게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타마는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거나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괴물 사제는 그를 죽이려 하지만 갑자기 사코의 팔이 괴물 형태로 변한다. 그녀는 신에게 물러서라고 한 후 강력한 주먹으로 괴물 사제를 날려버린다. 사코는 간신히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이제 괴물이었을 때 저질렀던 모든 끔찍한 행위들을 기억해낸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죽였고 심지어 탐욕스러운 아버지마저 죽였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녀는 울기 시작하고 도망친다. 신은 그녀를 뒤쫓으려 하지만 타마는 그를 막으며 사코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혼자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뒤쫓는다. 혼자 남겨진 타마는 인간의 나약함을 가르쳐준 옛 친구의 죽음을 떠올리고 그 슬픔에 짓눌립니다. 한편 진카는 과거의 기억을 꿈으로 봅니다. 전설적인 전사와 수련하던 시절 그는 털복숭이 괴물 친구이자 수호자를 두었는데 그 친구가 인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진카는 그 소식에 망연자실했고 친구를 죽인 인간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증오와 분노에 휩싸인 그는 복수를 위해 나서고 그 남자를 죽이자 꿈에서 깨어 작은 웅덩이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앞에는 조각난 천이 놓여 있고 부재인 잔잔히 그 천을 통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진카가 성의 정령의 공격을 견뎌낸 것에 감탄하며 곧 그의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숲속으로 돌아온 신은 샤코를 찾다가 갑자기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샤코가 앉아있던 절벽 가장자리로 구른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도망치며 자신은 괴물이자 살인자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신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일이 일어났다며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코는 냉정하게 어둠의 사제가 힘을 제한했을 때 그의 손을 잡았던 것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신은 힘을 원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그의 발밑 바위가 갈라지며 그는 절벽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사코는 그를 돕는 대신 도망칩니다. 바위가 더 무너지고 신은 추락합니다. 다행히 추락거리가 짧아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타마가 그를 확인하러 와서 다시 샤코를 쫓는 것을 막고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묻자 그는 그녀가 우는 것을 본 것을 떠올리고 가슴에 특별한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다시는 혼자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타마 같은 영혼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쫓아간다. 하지만 타마는 그를 막대기로 치며 샤코가 저편으로 갔으니 함께 쫓아가자고 말한다. 한편 진카는 타마를 따라잡으려 하는데 갑자기 샤코가 그의 옆을 지나친다. 그때 신이 나타나 그녀를 체포한다. 샤코는 그에게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는 고소라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약자는 언제나 억압받기 때문에 그녀가 힘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녀가 법적 실험의 대상이 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울기 시작하며 그녀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사코도 그의 모습에 감동합니다. 그들은 울면서 손을 잡고 타마와 진카는 잃어버린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타마는 진카에게 그들이 가졌던 친구들을 되돌아보고 모든 인간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 후 타마는 사코를 함께하도록 초대합니다. 하지만 진카는 덴가이 사원의 암살자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녀와 신을 함께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진카에게 모든 사람을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인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그들은 진카가 고인이 된 주인과 함께 살았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신과 함께 목검을 사용하여 훈련을 시작하지만 곧 신을 쉽게 쓰러뜨립니다. 한편 타마는 샤코를 위해 팔 없는 드레스를 준비하여 샤코가 손쉽게 팔을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잠시 후 모두 조용히 있는 가운데 유령 같은 영혼이 나타납니다. 그는 타마와 진카에게 인사한 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악령에 대해 알려줍니다. 경고 후 유령은 사라지고 타마는 진카와 함께 악령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신과 샤코는 일상적인 일을 돌보도록 남겨둡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악령의 은신처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을 수장은 그들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타마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대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답으로 제안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한 소년을 보내 그들을 악령의 은신처로 데려가게 합니다. 가는 길에 소년은 요괴가 어머니를 먹었다며 짜증을 내고 왜 더 빨리 오지 않았냐며 저주합니다. 타마는 이 말을 듣고 소년의 뺨을 때리며 그들은 돕기 위해 온 것이고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강해지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은 요괴가 있는 호수에 도착하고 요괴는 마을을 파괴하는 대신 마을 사람들을 먹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타마는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하라고 합니다. 요괴는 타마를 향해 거대한 진흙덩어리를 뱉지만 타마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카가 자신과 소년을 제때 구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진카는 자기 누이를 감히 공격했으니 다른 누구도 그를 구할 수 없다고 요괴에게 말합니다. 놀란 요괴는 삼켰던 여자를 토해내고 다행히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요괴는 진카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인질로 사용합니다. 갑자기 소년이 무릎을 꿇고 영혼에게 어머니를 풀어주고 자신을 대신 인질로 삼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타마는 진카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카는 인질은 무시하고 영혼을 제거하려 하지만 우는 소년을 보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 영혼을 베어내고 여자를 구출합니다. 그 사람은 전설적인 무사의 제자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낡은 옷을 입은 사무라이였는데 진카와 타마 앞에 나타나 자신이 등의 사원에서 파견된 암살자라고 밝힙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이를 인질로 잡고 진카가 그들을 위해 싸우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진카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탁 트인 들판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남자는 자신을 영혼을 죽이고 흡수하는 용병 레이도라고 소개합니다. 진카는 짜증이 나서 즉시 공격합니다. 하지만 레이도는 가볍게 피하고 공중에 뜨기 시작합니다. 진카는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전진하고 최고의 공격 중 하나를 날립니다. 하지만 레이도는 기류를 조종하는 마법검으로 맞서며 강력한 바람으로 진카를 밀쳐내고 청동팔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진카는 물 마법을 사용하여 공격을 피하는 레이도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격렬한 공방전 끝에 둘 다 지쳐 쓰러지고 레이도는 마법검을 꽂고 평범한 검을 뽑아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진카는 분노하며 공격하지만 레이도는 모든 공격과 반격을 피하며 진카를 후퇴하게 만들고 그의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진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는 방어를 포기하고 필사적인 공격을 시도하지만 레이도는 완전히 제압하고 진카의 목에 검을 겨눈다. 레이도는 그를 다치게 하기 전에 멈추고 진카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진카는 좌절하여 무릎을 꿇고 레이도는 그를 조롱하며 토미에게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돌아오는 길에 진카는 패배에 깊이 낙담한 모습이다. 다음날 그는 강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샤코가 아침 식사를 하러 오라고 부르러 온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려 하지만 샤코는 그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간다. 바로 그때 단가이 사원의 승려가 도전장을 가지고 온다. 그는 진카에게 목숨을 걸고 레이도와 다시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사제는 그가 싸우지 않으면 야마토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진카는 자신을 버린 가문은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제는 그들을 구하려면 싸워야 한다며 비웃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카에게 타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고 진카는 야마토 가문은 상관없지만 인간에게 다시 패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진카와 레이도는 다시 마주합니다. 이제 진카도 검을 사용하고 첫 공격에서 실수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곧 밀리고 팔에 상처를 입고 레이도가 결판을 내려는 순간 진카는 필사적으로 청동주먹을 사용하여 레이도와 자신을 동시에 공격하고 결국 둘 다 쓰러집니다. 격전의 여파로 진카는 미쳐 정신력을 방출하며 레이도에게 진심으로 다시 싸울 것을 도전합니다. 하지만 레이도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며 포기합니다. 그러고는 진카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지만 진카는 거절하며 살아남은 게 운이 좋다고 비꼬습니다. 이후 진카는 친구들에게 돌아가 승리를 축하받습니다. 한편 사제는 레이도에게 편지를 전달하며 그의 여동생이 실패한 그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사제는 그녀가 덴가이 사원의 4대 수호 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무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치는 레이도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그에게서 검술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타마와 진카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를 따라가지만 진카가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신은 놀랍니다. 그리고 신은 진카를 발견하자마자 레이도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진카도 이를 알고 부상당한 사무라이를 집으로 데려가 편안한 침대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서 레이도는 자신의 일족이 보통 사람들보다 강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영혼 사냥꾼이 되었고 여동생은 절에서 수녀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승려는 그의 여동생이 약하고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 그들은 그에게 더러운 일을 시켰지만 그가 패배한 후에 그의 여동생이 이제 4명의 주요 짐승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제 레이도는 희간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여동생이 진카를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타마는 정신적인 계산을 하고 희간이 아샤코처럼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디선가 나무 괴물이 그들의 집에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한 여자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고 진카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했다고 밝힙니다. 모두 즉시 그 여자가 희간일 것이라고 깨닫고 진카는 분노에 차서 그녀와 대결하러 갑니다. 레이도와 아샤코도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신은 집의 영적인 손님들을 돌보게 된다. 진카와 다른 이들은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고 거기서 희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진카는 그 만남을 가로막고 그녀에게 싸움을 시작하라고 요구한다. 타마는 자신의 힘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로 하여금 변신하게 한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희간은 치마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변신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 자리에 거대한 돌손이 나타나고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후 오빠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한다. 진카는 이제 그녀와 맞설 준비가 되었지만 아샤코가 그보다 앞서 나선다. 아샤코는 인간 소녀 안에 봉인된 영혼인 카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희간의 영혼을 소진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묻는다. 타마와 진커는 그 순간 사원이 영혼을 봉인하여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커는 이 사실에 격분하여 희간을 죽이려 하지만 아샤코는 혼자 싸우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녀는 희간에게로 돌진하여 한 손으로 거대한 돌 손가락을 맞고 다른 손으로 영혼 포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희간은 부적을 사용하여 방어하고 동시에 4발의 영혼 포격을 발사합니다. 아샤코는 거대한 폭발을 피해 돌팔에 올라타 근접전을 펼칩니다. 그녀는 부적 방벽을 거의 뚫을 뻔하지만 희간의 돌손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아샤코는 후퇴합니다. 한편 신은 나무 요정을 돌보며 벌레를 먹입니다. 더 구하러 나갔을 때 갑자기 강한 압력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니 흰 머리에 키 큰 사제와 음흉한 표정의 소년이 보입니다. 소년과 눈이 마주친 순간 신은 피의 강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제와 소년이 떠나자 나무 요정은 신에게 용의 냄새를 경고하며 빨리 진카와 다른 이들에게 대피하라고 전합니다. 신은 언덕 위로 달려가 경고를 전합니다. 진카는 용의 소식에 당황하여 도망치려 하지만 강렬한 영적 파동이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에남의 사제가 나타나 희간에게 고위 관료 살해 혐의로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는 순식간에 희간 앞에 나타나 그녀를 기절할 때까지 때립니다. 모두들 그녀의 용으로의 변신에 충격을 받습니다. 에남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와 진카를 죽이려고 합니다. 진카는 당황하여 모두에게 해산을 명령하고 패배자의 동굴의 집결 장소를 정합니다.